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단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내용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일반 거래처 탭에 해당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 01260이네요. 01260. 회사명은 코넬입니다. 코넬. 자, 유형은 동시로 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죠? 유형은 동시로 기본값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오른쪽 내용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화면을 이동할게요. 자, 이 정도 이동하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이것도 약간 이동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951 40362 이렇게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은 송미영입니다.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화장품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167이고요. 원시동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뭐 아래쪽에 나누어 가지고 입력해도 되고 한 줄로 쭉 입력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계속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동 이렇게 됐습니다.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내용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상 잔액인데요. 요게 전부 다 주식회사 다원 상사에 대한 거랍니다. 됐습니까? 요거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다원 상사 이렇게 불러오고요. 금액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항상 차액이 0인 거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차액이 0인 거 확인했고요. 지급어음에 대해서 입력합시다. 지급어음 전기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요거는 전부 다 거래처가 주식회사 글로벌 거랍니다. 됐습니까? 글로벌이라는 거래처 불러오고 금액 입력하자. 차액 0이다. 그죠? 선수금 계정 과목.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이것도 거래처가 딱 한 군데에 대한 거랍니다. 주식회사 에필로그에 대한 거래요. 자, F2 버튼 눌러서 에필로그라는 거래처 불러오고 금액 입력한 다음에 차액 0인 거 확인하자. 됐습니까? 입력 완료. 메뉴 닫을게요. 3번 문항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각 재무제표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 연관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관련된 메뉴 전부 다 고치는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런 부분 우리가 연습 많이 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스타일들을 보면요. 출발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금액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잔액이 뭔가 틀렸다. 그거를 고치면서 연관된 메뉴를 짝짝짝 고쳐라 라고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에서 출발하는 문제다.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못 풀 이유는 전혀 없죠. 이렇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고쳐서 관련된 메뉴 순서에 따라서 따박따박 확인하면서 고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엽시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상여금 계정 과목 803번 코드다, 그지? 그 금액이 430만 원으로 현재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래. 340만 원이 맞는 거래. 됐습니까? 고치면 되지 뭐. 3400000. 자, 엔터키 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는 단기 순이익이 지금 970만 원으로 원래 입력돼 있었어. 그런데 이제 상여금 금액을 이거 고치는 순간 어떻게 1060000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정답인 정기 단기 순이익은 1060000이 맞았더라. 됐습니까? 요게 정답이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은 고스란히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간다, 그지? 그거 메뉴를 열어서 확인합시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엽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수정되기 전 금액인 970만 원으로 현재 입력돼 있어. 요거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정답인 1060000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직접 타이핑으로 컷에서 고쳐도 되고, 조금 더 편한 방법 뭐 있습니까? 컷을 여기 두고 불러오기 버튼 누르는 것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조창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얘 클릭하면 1060000으로 제대로 된 걸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앞 연도에서 넘어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5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의 단기순이익이 1060000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입장에서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요거 두 개 더한 2560000이 되어야 되고, 요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딱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입니다. 자, 아래쪽에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최종 재무제표 공시할 때만 사용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375번 코드가 우리가 말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현재는 2470000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원래가 얼마에 돼야 된다고요? 2560000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고치면 될 것이다. 자, 고치기 전에 확인합시다. 대차 차익이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차 차익이 90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 겁니다. 뭔가 잘못했다 그지? 뭐 때문에요? 요거 375번 코드 요거 때문에 뭔가 대차 차익이 나와 있는 상태다. 요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대차 차익 없도록 얼마로? 2560000으로 2560000으로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차 차익이 없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푸실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출발점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금액 고치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 고치고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다. 자, 메뉴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닫고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2번 출발하도록 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봅시다. 7월 13일 주식회사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 액면가는 주당 5,000원입니다. 요거를 42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거랍니다. 유가증권 샀는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대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식에 보면 액면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가. 그러나 요거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얼마 주고 샀는지 요 금액 420만 원이 회계 처리할 때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다. 취득 원가. 됐습니까? 자, 7월 13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봅니다. 7월 13일. 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단기 매매 증권 금액 얼마요? 420만 원. 대변에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주었다고 그러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18일 다음은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수원카드래요. 요거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고 우리가 밥값 냈다 이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될 거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코드 사용하면 될 겁니다.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접대비 지출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될 거고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죠. 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제주 똥돼지라는 요 식당에서 밥 먹었지만 여기에다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요 가게에는 카드 회사가 먼저 돈 주고 우리는 카드 회사로 돈 주면 되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수원카드 이걸로 입력하자라고 했습니다. 됐죠? 입력합시다. 7월 18일. 자, 참고로 자, 요거까지 분석하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물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라는 문제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 고려할 필요 없이 55,000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지식으로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분석되는 겁니다. 밥값 자체는 5만 원이고 거기서 부가가치세 5,000원 붙어가지고 55,000원 이렇게 결제하는 거지만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왜? 요 지출은 접대비 관련 지출이니까. 그런 이유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고 부가가치가 적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분석까지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8일 차변에 접대비 계정 과목 입력하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요. 요거 부가가치세랑 밥값이랑 합해진 55,000원 전체를 다 기입하면 된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55000 입력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입력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카드, 무슨 카드? 수원카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3번 문항 봅시다.
7월 21일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 씨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 영수증을 발행했답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예수금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지급 금액만 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된다. 차변에 뭡니까? 일용직 종업원한테 돈 주는 거니까 잡급 계정 과목 쓰면 되고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 쓰면 될 겁니다. 대변에는요. 현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7월 21일 차변에 잡급 계정 과목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57만 원이라고 증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57만 원. 570000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30일 주식회사 민국의 외상 매입금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잔액은 3개월 만기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랍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이제 그거 갚을 때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는데 보통 예금으로도 주고 어음도 발행해서 주고 좀 돈이 부족하니까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지. 됐습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400만 원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는 100만 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나머지 300만 원은 또 다른 이름의 부채가 생기는 거지 뭐. 그죠? 자, 외상 매입금 없애면서 어음 발행하는 거니까 지급 어음 계정 과목 쓰면 될 것입니다. 됐죠? 주된 영업 활동인 원재료 사면서 애당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데 그거를 지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음을 꺼내서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주는 거래니까 그 계정 과목은 지급 어음 애당초 원재료 살 때 어음 끊어준 거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원재료 사는 거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입력하도록 합시다. 8월 30일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자 다시 검색창 띄워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주식회사 민국 금액은 400만 원. 대변에 자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그죠? 100000 나머지 300만 원은 어음을 끊어줬거든.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국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미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9월분 이자 비용 13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이자 줬다 이겁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년간이고 아직 공사 안 끝났다 이 말이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우리 그 부분을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자 비용의 자본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한다랍니다. 그러면 요 이자 준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하자 이 말이지 뭐.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 왜?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됐죠. 그래서 요 이자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구구절절 우리가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요건 하나는 꼭 우리 명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야 된다. 요 요건은 꼭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언제다 뭐 이런 내용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9월 30일 입력해 볼게요. 9월 30일.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에 이자를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35만 원.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0월 25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0주 전량을 12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전액이 당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 처분하는 거래다, 그지? 자기주식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단 자기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없다. 사실은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 인식하기 전에 혹시 반대 포지션이 재무상태표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반대 포지션이 있으면 반대 포지션 먼저 없애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려고 하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를 조금 단순화시켜줬네. 반대 포지션 없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애당초에 장부가가 애당초 취득했던 원가가 장부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게 얼마라고요? 한 주당 1240원짜리였답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액면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0원이랍니다. 액면 금액은요, 지금 보고 있는 거래를 붕괴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풀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240원 곱하기 1000주 그러면 124만 원입니다. 이걸로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으로 이렇게 자기 주식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처분하는 겁니다. 얼마 주고? 120만 원으로 처분한다 이겁니다. 자, 자기 주식이라는 거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지만 회계 처리는 마치 뭐처럼 보자라고 했습니까? 자산처럼 보자라고 했습니다. 취득하면은 차변 쪽에 회계 처리하고요. 처분하면 언제 그거 없어지니까 대변 쪽에 기입하면 된다라고 했었다. 다만 자본 조정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대변 쪽, 자본 쪽에다가 요 자기 주식을 기입해야 되고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됐던 거를 대변 쪽 오른쪽에다가 재무 상태표상 기록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됐죠? 이제 정리하자면 붕괴할 때는 자기 주식은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회계 처리하자. 이것이 결론이었다. 자, 회계 처리해 봅시다. 10월 25일. 자,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없앴으니까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금액은 얼마? 장부가가 얼마였다고? 1000주 곱하기 1240원, 124만 원이었다고. 자, 124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120만 원 주고 팔았다고요. 돈 얼마 들어왔다고? 120만 원 들어왔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120만 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봤다, 그지? 4만 원만큼 손해봤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다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름으로 보면 마치 비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까?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실기편 내용과 이론편 내용 전부 다 종합 정리가 되었다. 자, 입력 완료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일반 점프 입력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다음 문제 3번 메인 매출 점프 입력 메뉴 준비하면 되겠네. 출발합니다. 1번 문항입니다. 7월 26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되어서 발급한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랍니다.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마이너스 금액이 적혀 있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왜? 반품되었으니까. 됐죠?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다, 그지? 그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1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 금액은 마이너스로 딱딱 입력하고 그 마이너스 금액이 하단으로 그대로 끌려온다, 그지? 그러면
끌려오는 금액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차변, 대변 입력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7월 26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먼저 열어서 7월 26일. 자, 유형 11 과세고요. 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이러한 자료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 적혀 있다면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주변 기기라고 적어주고요. 품목 쪽에 변기기. 수량 마이너스 3 적으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3. 단가는 3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딱 계산돼서 기입됩니다. 마이너스 9만 원과 9천 원. 됐습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세미네요. 세미. 전자여부 여고요. 자, 분계는 자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온다, 그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매출했다가 다시 반품을 받은 거니까 매출이 차감돼야 되니까 차변 쪽에 제품 매출 이렇게 적는 것이 원칙적인 회계 처리지만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오니까 그리고 그게 대변에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된 거니까 요거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그대로 써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적힌 거 요거 맞다.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로 적혀 있는 거 요거 맞다 이겁니다. 요거 그대로 활용하고 이제 나머지 항목만 채워주면 되겠다. 차변 쪽에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거를 차변 쪽에 현금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해도 그것도 안 맞는 거지 뭐. 됐습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요거 대변에다가 현금 해가지고 9900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냥 일관성 있게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기입했으니까 위에 두 개 라인 요거를 그냥 차변 쪽에 현금 해가지고 금액을 마이너스로 여기서 마이너스로 타이핑해도 됩니다만 스페이스바 눌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금액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죠. 플러그 기능, 그 기능 사용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거 두 개 그대로 끌려오는 거 활용하고 나머지 가장 밑에 있는 라인만 채우면 되는데 대변의 현금 플러스 99000 해도 되고 차변의 현금 마이너스 99000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항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10일 다음은 업무용 승용 자동차 100일량 2000cc를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다. 차량 대금 결제는 다음 달 말에 하기로 했답니다. 자, 우리가 물건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매입수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업무용 승용차잖아. 100이랑 2000cc. 이거를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 관련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이 될 거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뭐 어렵지 않겠죠? 차 산 거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나중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자, 8월 10일 자,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자, 이 문제 또한 세금 계산서 자체가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입력되어 있다면 그대로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품목에 승용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승용차. 자, 공급가액 얼마가 1,500만 원. 부가가치세 1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미래자동차입니다. 전자여부 여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이라고 딱 선택하면 되겠네.
자, 분계는 차변에 뭐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불공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50만 원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리고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는 미래 자동차고 그대로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끌려오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금액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9월 2일 주식회사 ES텍으로부터 공장의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 총액은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당일에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계정과목은 설비장치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같은 작업은 할 필요가 없대요.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공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이유 전혀 없거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0일 과세가 될 것이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설비장치 뭐라는 계정금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대변에 오늘 주는 금액은 현금 그리고 나중에 주는 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9월 2일입니다. 유형은 50일 과세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얼마라고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다라는 명시가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요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판매입니까? 할부 판매죠. 물건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거래는 무슨 할부 판매입니까? 물건 넘겨주는 날로부터 맨 마지막 돈 받을 때까지 기간 보니까 1년보다 짧습니다. 10회인데 매달이니까 10달이잖아. 그지? 그러면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언제입니까? 물건 넘겨줄 때지 뭐. 그러면 물건 넘겨주는 9월 2일 날 그냥 금액 전체인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을 통해서도 뭐 요 금액을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금액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금액을 입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 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다.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다.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300000 부가가치세 30만 원. 거래처가 어디다고? ES텍. 전자 여고요. 분계. 자, 분계는 이제 하단 쪽에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 쓰라고요? 설비 장치 계정 과목 쓰라고. 설비 장치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지? 요거를 사용하고. 자. 오늘 현금으로 30만 원 주고요. 3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자, 요거 대변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세 번째 라인 요 대변으로 현금 30만 원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인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300만 원 채워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10월 20일 주식회사 무릉 하이테크로부터 원재료 한 개당 4,000원이고 만개랍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 중 3,4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사고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되지, 그지? 그러면 51 과세가 유형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일부는 지급어음이고 일부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고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입력할게요. 10월 20일입니다. 유형은 5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자 4,000원 곱하기 만 개니까 4천만 원일 거다, 그죠? 오케이, 4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무릉 하이테크랍니다. 전자여부 여구 분계는 자 차변에 원재료까지는 맞죠? 대변에 자 일부는 자 3,400만 원은 어음을 끊어줬거든요.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고 340000000 나머지는 당좌 수표 끊어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2월 5일 주식회사 행복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들의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특강료는 12월 1일에 지급했던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오케이.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가 유형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 대변에 선급금 없애고요. 그리고 현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교육훈련비 결제과목 코드는 생산직 직원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12월 5일 유형은 5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300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30만 원. 자, 거래처는 행복컨설팅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으로 기록했던 거 있으니까 차변 쪽에 그거 먼저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요. 금액 얼마요? 100만 원.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6번 문항 봅시다. 12월 17일 주식회사 동서물산에 제품 2,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지난 12월 6일에 받았던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주식회사 대진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도 적혀 있대. 11 과세지 뭐.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자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던 선수금이 대변에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그 선수금 먼저 없애고 차변에 선수금 적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
주식회사 대진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요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뭐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압 수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12월 17일 유형은 1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2,3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동서물산입니다. 전자여부 여구, 분계는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 선수금 먼저 없애자.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까?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류수정 문제다, 그죠? 자, 일단 다시 열어야 되겠지만 일단 정신 사나우니까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읽도록 합시다. 1번 문항입니다. 9월 20일 대구전자 일반 과세자래요. 요 사람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82,500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래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요 일을 분실해서 지출 결의서로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회사는 추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분임을 확인했답니다. 이를 수정해라 라고 돼 있네요.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물건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부품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현금 영수증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고 가지고 있었으면 안 잊어버렸으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건데 잊어버려가지고 아쉽게도 매입세 공제 못 받구나라고 판단하고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다, 그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는다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래이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라는 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현금 영수증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된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버리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깔끔하게 다시 입력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입력합시다.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9월 20일자 전표를 확인하자. 요거를 차변의 원재료 82500 대변의 현금 825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전표를 없애야 되는 거야. 체크 딱 해가지고 삭제하면 된다. 됐죠? 자, 삭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요거를 보면서 혹시 참고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삭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요거 입력을 먼저 하자. 날짜는 며칠이라고? 9월 20일이라고. 자, 유형은 뭡니까?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번호는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이다. 그지? 61번.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쫙 쪼개진다라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82500을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엔터키를 탁 누르면요. 자동으로 쫙 갈라지더라. 거래처는 어딥니까? 대구전자랍니다. 자, 분계는요. 차변에 부품을 매입했대요. 계정과목 뭘 써야 될까?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조금 더 확실할 겁니다. 원재료 같다라는 추측은 되지만 기존에 있는 전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다. 그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추측대로 차변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 회계 처리했었구나. 그러면 새롭게 입력하는 요 메뉴에서도 그죠? 당연히 원재료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전표에서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새롭게 입력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있다 이겁니다. 왜? 매입소득세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래니까.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자 이제 대변만 채우면 되겠네요. 대변.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그죠? 대변에 현금 82500 이렇게 입력하면 될 거고, 기존에 있는 전표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현금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되었다. 됐죠? 이제 새로운 제대로 된 전표 입력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전표 이제 삭제하면 될 겁니다. 체크 딱 한 다음에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해 버리죠.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문항에 대한 수정 작업 완료. 자, 2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다시 어차피 메뉴 열어야 되겠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닫고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업부서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지수를 했었답니다. 요거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회사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 비율은 50대 51이에요. 됐죠? 건강보험료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 자, 회사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직원이 내야 될 건강보험료 중에서 절반만큼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법에서 딱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 중에서 절반만 종업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은 회사가 생돈 내야 되니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자, 대변에 현금 56만 원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차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56만 원 건강보험료 내는 것 중에서 절반만큼인 56만 원 곱하기 0.5 하면은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부분은 회사가 생돈을 지금 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럼 회사 비용 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되는데 복리 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사는 처리하나 봅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28만 원은 회사의 비용 계정 과목, 복리 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고, 나머지 28만 원은 이제 종업원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금액은 급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 지수되었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어 있겠지, 그지? 그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어가지고 없애면 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회사는 이 부분을 조금 뭔가 잘못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실제 10월 9일자 전표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면 되겠지.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래니까. 자, 10월 9일자 전표 확인해 보자. 대변에 현금 56만 원, 요거는 잘했어. 그런데 차변에 틀렸다 이겁니다. 회사는 56만 원 전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요건 아니다, 그지?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는 56만 원의 절반 금액인 28만 원만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자, 영업부서 사원이니까 비용 계정 과목 코드도 당연히 800번대 코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거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28만 원은 뭘로 기록하는 게 맞다고요?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 28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는데 요 아래다가 차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좀 보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고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라인을 하나 딱 생성한 다음에 중간에 여기다가 차변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좋으려고. 됐습니까? 차변에 예수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금액은 28만 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2번 문항의 수정 완료. 메뉴 닫을게요. 자, 이제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120만 원이 부족한데 확인해 보니까 영업부의 가을 체육 대회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게 확인되었답니다. 적요 중 타개정 대책을 사용하랍니다. 뭐 이런 과로한 내용이 제시 안 됐어도 우리는 반드시 적요 8을 딱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타개정 대책 거래라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요? 제품이 없어진 거라고, 감소한 거라고. 대변에 제품 120만 원 기록하고 차변에 뭘로? 우리 회사 직원들 체육대회 하면서 사용한 거니까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한 거래이니까 타개정 대책 거래에 해당하고 요 경우에는 적요 8번을 딱 입력하자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할게요. 자, 결산 작업 수동 결산도 있고 자동 결산도 있는데 요거는 수동 결산으로 작업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고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는요. 자, 영업부의 체육대회네요. 영업부 관련 비용이니까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하면 되겠다.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대변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되는 거고 적요 8번 이렇게 타개정 대체라고 잊지 말고 입력을 해주자. 금액은 120만 원.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현금 과부족으로 인식된 20만 원은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첨부하여 지출한 축의금 20만 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고 기중에 인식된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답니다. 자, 거래처 직원 결혼해가지고 축의금 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에 접대비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못했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었대요. 자, 축의금으로 20만 원 돈 나갔는데 이 부분을 미처 제대로 회계 처리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기중에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20만 원만큼이. 회계 처리를 지금 돈 나간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 제대로 안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장부에 있는 현금을 실제 현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은 원인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을 기록한 상황이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 그지? 아, 접대비로 지출했구나라고 원인 파악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차변에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인 접대비라고 고치면 되는 거지. 접대비 코드 번호는 매출 거래처 관련 접대비니까 800번대 코드 사용하면 될 거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이 부분도 수동 결산이다. 그지? 12월 31일자 전표를 입력하자.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적어서 없앤다. 얼마? 20만 원. 차변에는 접대비라고 기록하면 된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됐죠?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취득가액은 모르겠고 내용연수 5년이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랍니다. 요거의
전기 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1,500만 원이랍니다. 영업권은 2015년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매년 법정 상각 범위액을 전부 무형 자산 상각비로 인식하였답니다. 당해 연도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하십시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문제다. 우리 이런 부분도 많이 연습했었다. 그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문제에서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직접 상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값을 사용하지 않고 영업권이라는 자산 자체를 따박따박 상각을 통해서 감소시켜버린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애당초의 취득원가가 나타나 있지 않고 상각되고 나서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만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애당초의 취득원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상각되고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문제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정액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총내용연수 요게 원칙적인 정액법 계산 방법이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출발점이 취득원가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있으면 요거 반영하면 되는데 잔존가치 얼마라고 했습니까? 잔존가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잔존가치 0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자, 요거를 자, 출발점이 미상각 잔액이니까 나누는 내용연수도 총 내용연수 아닙니다. 잔여 내용연수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다. 됐죠? 그러면 미상각 잔액 1,500만 원이고요. 빼기 0. 결국 1,500만 원을 나눈 겁니다. 몇 년으로? 잔여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2015년도에 취득했는데 총 내용연수가 5년이래. 올해는 2017년도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5년도에 한번 상각했을 거고 2016년도에 상각했을 겁니다. 2년이 지났고 그러면 잔여 내용연수는 3년이다. 됐습니까? 자, 3년을 1,500만 원 3년으로 1,500만 원을 나눈다. 그러면 정답은 얼마? 500만 원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0만 원, 대변에 영업권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고요. 이 부분을 자동결산 기능으로 입력해도 되고 편한 대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자, 입력은 좀 이따 해보기라고 이제 요 문제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애당초 취득원가는 얼마였을까요? 해마다 500만 원씩 따박따박 상각되는 건데, 그죠? 2015년도에도 500만 원, 2016년도에도 500만 원 이렇게 상각되었을 거다, 그지? 그러면 토탈 1,000만 원만큼이 상각되었고 남아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애당초 2015년도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원가는 1,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2,500만 원이었을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2,500만 원 빼기 0. 그러면 결국 2,500만 원 나온다. 그죠? 그거 나누기 총 내용연수 5년 하면은 500만 원 톡 튀어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해마다 요 영업권에 대해서 500만 원씩 따박따박 상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자동결산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기간 입력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죠? 4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쪽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권에 대한 올해 상각 금액을 입력하면 될 것이다. 열심히 계산했던 500만 원을 입력하고요. 그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 작업 완료되었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도록 합시다. 참고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조금 전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작업했던 거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자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쫙 자동으로 생성된 전표들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확인할 건 딱 하나겠지. 맨 아래쪽에 있는 무형자산 상각비 붕괴다. 됐습니까? 차변 쪽에 500만 원, 대변 쪽에 영업권 이렇게 기록이 된 것 확인할 수도 있다. 자, 문제 6번 주어의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월 말 현재 금액은 얼마일까?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가 제일 편할 겁니다. 3월 31일자로 조회하자. 3월 31일로 조회한다. 그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이론편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기편에서는 잘 안 묻는데 물어보네. 조금 특이하다. 그지? 우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할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먼저 현금,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즉 보통 예금이랑 당좌 예금 같은 걸 말한다. 그지? 요구불 예금. 그리고 금융 상품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요 현금성 자산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개념 3개 합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거다. 됐습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금 계정 과목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당좌 예금, 요금 예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일 겁니다. 보통 예금 당연히 요금을 예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일 겁니다. 요 세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고 요 세 개를 합해가지고 금액 계산해가지고 주어의 문제 답으로 딱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은 어떤 계정 과목일까요?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할 거고요. 이 부분은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공시가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만으로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요.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세 계정 과목을 합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답을 쓰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직접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2-757-858 플러스 110-866-000 플러스 363-776 142 이렇게 더하면 577 400-000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 이제 설명 한번 추가로 좀 해볼게요. 자, 탭을 보면 관리용이라는 탭도 있고 제출용이라는 탭도 있습니다. 관리용 탭은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사용하는 탭입니다. 통합 표시해가지고 최종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지만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어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좀 잘게 쪼개서 계정 과목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웹에 공시할 때는 일정 계정 과목들을 합해가지고 통합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이 제출용 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출용 탭을 클릭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했던 금액이 바로 톡 튀어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계산했던 577-400-000이 톡 튀어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지? 그것들도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 조금 더 잘게 쪼개가지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 자동으로 딱 합산돼가지고 이렇게 탁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애당초에 계정 과목 등록을 할 때 요 상세 계정 과목은 나중에 통합 표시할 때는 어떤 이름으로 통합 표시해야 됩니다라고 다 세팅을 딱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취합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결론 정리할게요. 지금까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떠니 저떠니 또는 단기 투자 자산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이론편 문제에서만 주로 나왔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실기편 주어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출용 탭을 활용하면 되겠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흔히 이론편은 이론편대로 따로 실기편 작업은 실기편 작업대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막 서로 공부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 업무 나와가지고 파워풀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ERP를 잘 다루어야 진짜 그게 실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개정 과목들 실기편으로 좀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겠지만 이론편에서 배웠던 어떤 개정 과목에 해당한다는 걸 매치하고 있자라고 제가 강조드렸었다 이겁니다. 그런 매치할 수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 좋은 문제라고 파악이 된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또 이런 유사 스타일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출제될 때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물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통합 개정 과목들, 뭐 매출 채권으로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됐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물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 제출용 탭을 확인하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자, 위에 통합 계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해 보면요. 현재 어떤 계정 과목들이 합해져 가지고 요 이름으로 공식되고 있는지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딱 공시되는 것들은 현재 상세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요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은 이런 상세 계정 과목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K1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이제 실무에 갔다. 그러면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상세 계정 과목을 조금 더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럴 거다, 그죠? 그러면 그 추가시킬 때, 추가 등록할 때, 요 계정 과목은 통합 표시할 때 뭘로 세팅돼야 됩니다라고 따박따박 이제 그 관계 코드만 잘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설정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실무 차원에서 부연 설명까지 조금 더 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했고 정답은 뭐라고? 577400002 1번 문항의 정답이다. 입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답안에.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화면 열어서 아래쪽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577400000 됐습니까? 자, 2번 문항 봅시다. 2017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요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까지. 자, 과세 표준 묻고 있으니까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합계 라인에 있는 금액, 요게 과세 표준이다. 그지? 3, 5, 4, 7, 8, 6, 000이 될 겁니다. 자, 3, 5, 4, 7, 8, 6, 000. 자, 까먹기 전에 계산기에 제가 딱 입력해 놨고요. 자, 요 금액 그대로 답안으로 작성해 볼게요. (3, 5, 4, 7, 8, 6, 000) 됐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 봅시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네.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탭, 매입 탭이 있는데 매출 탭을 가지고 조회하는 거다. 그지? 자, 그리고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찾으면 되는데 탭도 사실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탭도 있고 그 이후 탭도 있고 전체 데이터 탭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데이터 탭이랑 가장 왼쪽에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분하고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데 가끔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왕이면 정확한 탭 사용하자. 전체 데이터 탭으로 조회하도록 합시다. 전체 데이터 탭 됐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쭉 나와 있는데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명을 찾아봅시다. 어디입니까? 유빈전자다. 그지? 6매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빈전자라고 3번 문항탑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유빈전자. 이름 까먹기 전에 기억해 놓고 됐습니다. 유빈전자. 자, 메뉴 닫고 입력해 볼게요. 주식회사 유빈전자.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에 대한 입력 완료. 지금까지 제7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